오늘도 시장에서 제일 핫한 양자암호 관련주들과 통신 장비주들 중심으로 차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KCS입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삼각수렴입니다. 삼각수렴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삼각수렴만 잘 찾아내기만 해도 이 시장에서 강력한 무기 하나를 장착하게 됩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은 주포의 핸들링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개미털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에서 기준봉이 하나가 섰습니다. 이 캔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주포의 핸들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후 길고 긴 조정 기간이 나옵니다. 개미털기 구간입니다. 그러다가 한번 계단식 상승이 나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후 한 번 더 개미털기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삼각수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주포의 핸들링입니다. 주포는 항시 기습적인 급등을 노립니다. 하지만 삼각수렴을 통해 놈의 핸들링을 간파해낼 수 있습니다. 삼각수렴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전 상황과 비교해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포와 개미들 간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포는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어 합니다. 개미들이 따라붙습니다. 그러자 주포는 급락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개미들이 떨어져 나가면 슈팅을 쏩니다. 또 개미들이 달라붙습니다. 주포는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 마구마구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고점과 저점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우상향 터널을 만들며 이 터널 안에서 캔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선 터널이 보이면 추세선 하단을 터치하고 반등을 할 때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이런 자리들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다음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추세선 하단이 깨어졌습니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주포의 속임수, 즉 휩소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추세선 하단이 깨어지면 보통 밑으로 줄줄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량주가 아닌 세력주의 경우에 주포는 이를 휩소로 활용을 합니다.
추세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추세선이 깨어지면 다 팔고 나갑니다. 주포 입장에서는 마지막 개미털기를 할 때 이렇게 추세선을 깨고 급락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급반등을 시킵니다. 큰오빠 캔들이 보입니다. 이 캔들이 보이면 바로 따라붙으면 됩니다. 아, 주포가 휩소로 급락을 시켰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이 자리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급락 이후 바로 급등하는 자리입니다. 보통 트레이더들이 골파기 구간이라고 부르는 자리입니다. 골파기가 만들어지고 급반등을 하는 자리가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됩니다. 주포의 핸들링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잡아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전사의 심장을 가지고 급락 이후 급반등할 때 따라붙으면 됩니다. 이 자리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전고 돌파 자리입니다. 앞 구간에서 저항에 계속 밀렸던 자리입니다. 한 방의 저항 라인을 뚫어준 자리입니다. 돌파 매매 관점에서 좋은 타점이 됩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에서는 최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가격 캔들에서는 도지 캔들입니다. 지금이 오전이라 아직 오늘 상황이 끝나지 않았지만 반등 타이밍이 가까워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각수렴도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이 보이면 예측샷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추세선 상단을 돌파를 할 때 타점을 잡는 것이 원칙이나 세력주의 경우에는 여기서 급등을 시키는 경우가 많기에 예측샷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른 차트로 가서 지금 주가가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앞쪽에서부터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 보조지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실레이터 막대 그래프에서 음봉의 크기가 줄어드는 지점입니다. 매도세가 약해지고 매수세가 강해지는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황색 구름대가 하늘색 구름대를 돌파한 자리입니다. 삼각수렴 이후 급등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황색 구름대가 하늘색 구름대를 유사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가격 캔들에서는 큰오빠 캔들이 뜬 자리이면서 오실레이터에서 음봉의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가격 캔들은 볼베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과감하게 전사의 심장을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실레이터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봉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지표만 따지자면 매도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보조지표 하나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가격 캔들과의 상관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가격 캔들에서는 분명 조정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거래량 지표에서는 최저 거래량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포는 손을 놓고 나갈 사람들이 다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슈팅을 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라인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지지라인이 무너지지 않고 아랫꼬리로 이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매수 타점이 됩니다. 제가 피보나치 작도도 해보겠습니다. 기준점을 크게 잡아보았습니다. 정확히 0.382 라인을 아랫꼬리로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준점을 달리 설정해 보겠습니다. 최근 저점을 기준으로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확히 0.5 라인을 아랫꼬리로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작도를 해보면 더욱 반등 타이밍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고무공이 탄력을 받고 튀어오른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매수 타점 거래량 지표에서 음봉이 양봉으로 바뀐 자리입니다. 가격 캔들에서는 주포놈이 인위적인 개미털기를 하고 나서 반등을 시작한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매수 타점 거래량에서 양봉의 크기가 급격하게 커지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매수세가 강해지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DMI에서 골든 크로스 이후 두 선의 이격이 급격하게 벌어진 자리입니다. 가격 캔들은 전고점을 돌파한 자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이평선 차트, 황화색 차트, 녹색 구름대 차트, 이 세 가지만 완벽하게 활용할 줄 알면 이 시장을 씹어먹을 수 있습니다. 세력들의 움직임을 다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차트를 가지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타점들이 그냥 다 보이는 경지까지 갈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이버입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매집봉들입니다. 확실하게 세력 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집을 해놓고 주가를 밑으로 뺄 수 있을 만큼 뺀 다음에 작업을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보아도 과대 낙폭 구간입니다.
이렇게 주포놈은 인위적으로 과대 낙폭을 만들어 개미들을 털어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마지노선은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전사의 심장을 가지고 마지노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이 자리입니다. 제가 마지노선 매매법에 대해 강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저도 심리적으로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밑으로 더 빠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심리적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매도하라. 저는 이 문구를 최근 포스트잇에 써서 컵 옆에 붙여놓았습니다. 모든 일이든 숙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론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단주로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노선 매매법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이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중간에 조정이 있었지만 쭉쭉 치고 간 것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고급 스킬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쭉쭉 치고 가는 패턴에서 많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일명 양음양 패턴이라고 합니다. 주포가 앞에서 큰 양봉으로 시세를 주었습니다. 다음날 음봉으로 조정을 줍니다. 또 다음날 큰 양봉으로 슈팅을 쏩니다. 이렇게 양음양 패턴이 나오면 세 번째 양에서 타점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날 슈팅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주포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주포는 음봉 딱 하나로 조정을 주고 나서 쭉쭉 치고 가려는 것입니다. 음봉 하나가 개미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개미들을 털어내면 다음에 상승할 때 개미들이 두려워서 잘 달라붙지 못합니다. 주포들은 심리전의 대가들입니다. 개미들의 심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양음양 패턴을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양봉에서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이제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크게 보면 U자형 반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밥그릇 이번 자리가 끝나는 지점에서 골파기가 나온 것도 보입니다. 골파기 이후 급반등하는 패턴입니다. 지금 강력한 저항 라인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 컵의 손잡이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정을 받고 다시 치고 갈 것입니다.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를 노리시면 됩니다. 이제 다른 차트로 가서 주가가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볼벤 하단선을 뚫고 내려간 캔들이 볼벤 하단선 안쪽으로 들어서면서 볼벤 하단선과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볼벤 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이면서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볼벤 하단선 매매법도 아주 유용한 매매법입니다. 상승 추세를 시작하는 자리를 잘 표현해 줍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황색 구름대가 하늘색 구름대를 돌파한 자리입니다. 일단 이 자리가 나오면 큰 흐름에서 대시세로 가는 이정표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황색 구름대가 쌍바닥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도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황색 구름대가 쌍바닥을 그려냈다는 것은 저점을 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승할 힘을 여기서 모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큰 상승을 예견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캔들과 볼벤 하단선의 이격이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상승 초입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에서 음봉이 양봉으로 바뀐 자리입니다. 정확한 매수 타점입니다. 이런 자리들에서 탁탁 타점을 잡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또 다른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고무공이 튀어오른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수면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상승 탄력을 받은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고무공이 튀어오른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수면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 차트에서도 정확한 타점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오실레이터에서 양봉의 크기가 급격하게 커진 자리입니다. 상승 추세의 초입을 정확히 나타내줍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DMI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 전이지만 매도세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매수세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DMI에서 골든 크로스 이후 두 선의 이격이 급격하게 벌어진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이 녹색 구름대 차트와 황화색 차트를 만들면서 수많은 보조지표들을 대입해 본 결과 각각의 차트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보조지표들을 찾아낸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조지표 활용법만 잘 익혀도 타점을 잡는데 무리가 없습니다만 가격 캔들의 위치와 같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하튼 이 차트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통신주인 머큐리입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뉴스를 하나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머큐리가 강세이다. 머큐리가 국내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용 단말장비 공급을 주축으로 광케이블 생산 및 수출을 통해 통신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면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머큐리는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의 유무선, 공유기, 광모뎀, UTP 통합 모뎀 등 가정용 단말 장비를 공급하며 국내 통신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와이파이 AP 시장에서는 국내 1위를 차지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단말 장비뿐만 아니라 머큐리는 통신선로의 핵심인 광케이블을 직접 생산하여 국내 통신사업자는 물론 해외 시장에도 공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통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우려해 자국 가정용 와이파이 라우터 시장 과반을 차지한 중국 기업 TP-링크의 판매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머큐리 주가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내년부터 TP-링크 라우터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개시할 수 있다. 다음 달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판매 금지 조치가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머큐리는 글로벌 스마트 홈 와이파이 관리 전문 솔루션 회사인 플럼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고급형 와이파이 6의 무선 공유기를 해외향 모델로는 최초로 북미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본격적인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강화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대중국 무역 정책은 확고합니다. 우리나라 각 산업별로 수혜가 예상됩니다. 몇 가지 우려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트럼프 정책은 우리에게 분명 수혜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특히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비철금속 쪽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보복 조치로 희토류를 포함 비철금속의 대미 수출을 제한을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는 수혜로 작용을 합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3중 바닥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3중 바닥 이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삼각수렴도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삼각수렴의 상단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3중 바닥 이후 삼각수렴의 꼭지점에서 삼각수렴의 상단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맥점이 됩니다. 볼벤 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기적인 조정 후에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거래량에서는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뜬 자리입니다. 주포놈이 기간 조정을 주지 않고 짧게 끊어서 가격 조정을 준 후 반등을 시킨 자리입니다. 이런 맥점들에서 탁탁 타점을 잡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점에서 도지형 캔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도지 캔들은 방향 전환의 신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주포의 핸들링입니다. 주포놈은 항시 개미털기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누가 보아도 인위적으로 과대 낙폭을 만들어낸 것이 보입니다.
마지노선까지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 새끼도 개양아치 새끼입니다. 개미들을 탈탈 털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큰오빠 캔들이 떴습니다. 전사의 심장을 가지고 진입을 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대낙폭은 주포놈의 농간이다. 과대낙폭이 나오면 오히려 기뻐해라.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마지노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를 노려라. 큰오빠 캔들에서 과감하게 진입하라. 전사의 심장을 가지고 타점을 잡아내야 놈들을 발라먹을 수 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까지 음봉 3개가 뚝뚝 떨어진 것이 보입니다. 일명 흑산병입니다. 이것을 보고 놈이 기간 조정을 주지 않고 가격 조정을 주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야 합니다.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뚝뚝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놓고 오늘 기습적으로 급등을 시켰습니다. 주포의 의도적인 핸들링이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예측샷으로 어제 종가에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차트로 가서 지금 주가가 어떤 자리에 와 있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뒤로 돌려서 앞에서부터 좋은 타점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고무공이 튀어오른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타점이 나왔나요? 이 차트를 활용할 때 녹색 구름대와 함께 공중 부양선을 같이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중 부양선 활용법은 올 초에 제가 충분히 강의를 했습니다만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전에는 캔들들이 공중 부양선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공중 부양선이 아래로 뚝 떨어지며 공중 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세하지만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이 차트에서 이 자리도 좋은 타점이 됩니다. 공중 부양선이 저항선에서 지지선으로 바뀐 자리이면서 지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활용할 때 공중 부양선도 잊지 말고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공중 부양선을 깨고 캔들이 수면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동시에 수면 바닥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음봉이든 양봉이든 아랫꼬리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상승 의지를 가진 여러 캔들입니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지는 않았지만 수면을 터치하고 반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언제나 좋은 타점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엄청 터진 것이 보입니다. 윗꼬리도 길게 달려 있습니다. 매집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는 기간 동안 매집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이렇게 바닥권에서 놈들은 매집을 합니다. 앞에서 기준봉이 서고 나서 장장 16일 동안 기간 조정을 주고 거의 마지노선 근처에서 반등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녹색 구름대 하단면이 마지노선과 거의 일치를 합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마지노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노선 매매법도 아주 훌륭한 매매법입니다. 특히 세력주의 경우 잘 먹힙니다. 세력놈들은 할 수 있는 만큼 개미들을 털어내고 갑니다. 개미 털기가 끝나고 반등하는 자리가 마지노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또 좋은 타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입니다. 일시적인 조정 후에 반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급등을 했습니다만 뭐가 하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쌍봉입니다. 쌍봉 후에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 미련 없이 빠져나와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개양아치 새끼가 주가를 패대기 쳐버렸네요. 마지노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오빠 캔들이 떴습니다. 매수 타점 거래량에서는 음봉이 양봉으로 바뀌었습니다. 야수의 심장으로 개양아치 새끼의 목덜미를 물어뜯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거듭 강조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타점을 잡아내야 합니다. 과대 낙폭 후에 급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고무공이 튀어오르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큰오빠 캔들이 뜬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를 찾아내는 검색식을 열심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볼베나단선 상향 돌파라는 조건을 넣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차트로 가서 지금 주가가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테마선 내지 하늘색 구름대를 살짝 돌파를 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테마선이 급격한 하락세입니다. 하늘색 구름대 또한 하락 추세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면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합니다.
반면 이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마선이 수평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늘색 구름대가 얇아지면서 하늘색 구름대 자체도 급격한 하락세가 둔화되었습니다. 하늘색 구름대는 중요 저항 라인입니다. 저항 라인의 구름대가 얇아졌다는 것은 저항이 심하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돌파가 나와야 힘있게 치고 가는 것입니다. 이 차트를 볼 때 이러한 함수 관계도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캔들이 하늘색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캔들이 하늘색 구름대를 돌파한 이후에는 하늘색 구름대는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지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좋은 타점이 됩니다. 오늘 급등을 해서 일봉매매 관점에서는 타점을 놓친 결과이지만 여기서 오늘 작은 양봉이 나왔다면 매수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차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 새로운 차트가 낯설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뭐든지 숙련도가 중요합니다. 이 차트들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실전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차트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영상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반복 시청하시면서 이 차트들에서 타점을 잡는 공부를 심도 있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실전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저는 아무 약속도 흥겨운 모임도 없습니다. 제 처지가 쓸쓸하기 그지없네요. 하지만 저에게는 저만의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저는 내면의 자아를 만나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보통 불가에서는 진화 내지 참자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껍데기 자아, 포장된 자아가 아니라 순수한 자아를 의미합니다. 고독 속에서 참나를 만나는 시간. 이 시간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의 세계입니다. 나 홀로 집 근처 선술집에 가서 빈대떡에 소주 한잔하면서 참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